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달부터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의대 2,000명 정원에 대한 거의 모든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제가 경영학과 84학번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전당군부 독재 타도한다고. 타도하고 나서 이제 뒤늦게 공부해야 되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재경영시부터 해서 합격했고 공무원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사법고시에서 이제 변호사를 2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을 맡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날 이제 복지부에서 충격적인 이제 2,000명 정원을 발표를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좀 그때부터 유심히 봤는데, 이게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이게 불법적이다. 과학적 근거도 설명되는 게 전혀 없고, 또 외국의 의대 정원의 사례를 봐도 전혀 이거는 폭력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의사협회든 의대교수든 의대생 전공의들과의 협의를 거친 바도 전혀 없고, 또 이제 이런 불법성을 규명하고 소송하는 게 제가 전공인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어느 변호사도 겁이 나서 못 나선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이제 뭐 검찰 독재 정권이다, 뭐 허가나 압수수색이다 하니까 좀 공포감이 지금도 많이 있죠.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 나서게 됐고, 네, 제가 이제 행정소송 전문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정부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해서, 저는 뭐 어디 당원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드린 그 인연이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이제 현 정부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큰 사태가 이제 재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는 사태가 터졌고,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역시 아무도 맡을 변호사가 없다 해서 가처분 소송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형식적으로는 당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정치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 해서 소송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이런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농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역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또 고초를 겪은 그 너무나 불행한 우리 헌정 질서가 중단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번 그 2,000명 정원, 그리고 현재까지 복지부와 교육부가 진행해 오고 있는 이 불법적인 행태들을 보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지금도 2,000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농단이라는 거죠, 농단.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소송이 총 한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90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그 행정소송이 일단은 주된 것이고요. 그 행정소송은 지금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뭐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또 처음부터 이렇게 이분들이 소송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나섰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우리도 소송해달라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게 전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까지 갔고요. 나머지도 다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생해서 민사소송도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본질적으로 저는 이 사태는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농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그 본질이고 근데 이 투쟁의 양 당사자는 국가 권력과 상대방은 사실 실질적인 투쟁의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의대생이 안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의대 정원 2,000명 절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은 그간에 대한민국의 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 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그런 노예적 착취에 기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 전공의,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이 이 착취 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차원에서 구체제의 의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입니다. 혁명. 프랑스 혁명이 구체제 앙시앙 레짐을 타도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고 혁명은 양쪽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럼 의대생 전공의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착취 구조와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착취적인 노예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좀 국민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소송을 할 겁니다.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부 휴학기를 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자, 휴학도 안 된다, 유급도 안 된다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금 의과대학은 365일 이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사실상 그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뭐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잘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정도 36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5개월 가까이 의과대학교 교육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뭐 야간 수업을 한다, 뭐 인터넷 수업을 한다, 메꾼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F 받아도 무조건 학년을 승급시켜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이 기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예, 의료법에도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공무원들이 막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그 평가기구가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선진국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평가를 그냥 멋대로 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안 된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또 받아야 그 나라의 의학 교육의 질이 인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평원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국제적인 인증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평가 기관인데 이 의평원이 2년, 4년, 6년에 한 번씩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폐교시키는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6년을 졸업하더라도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6년 후 졸업할 때 또 불합격이면 의사고시 못 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그 대표적인 게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였죠. 서남대 의대는 폐교시켰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번에 정원된 32개, 그 중에서 30개 대학이 이 의평원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교수님들이 해봤더니 불합격입니다. 30개의 서남대 의대 사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합격으로 나온 의과대학은 3월 달에 입학해봤자 입학할 때 불합격된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6년 후에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6년간 뭐 준비해서 이 학생들이 6학년, 즉 본과 4학년인 때 그때 의평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얼마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의평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평원의 기준을 절반으로 쉽게 낮춘다든가 하면 반쪽짜리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엊그저께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은 그 의평원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통과시키도록 의평원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보고하라. 의평원 이사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무슨 시민단체를 넣겠다.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독립된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구의 그런 평가를 침해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지금 이미 시작했고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의평원이 할 의무가 없는 사전에 보고하라. 언론을 사전에 검열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일도 다 제쳐두고.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습니다. 첫째, 이 하는 너무나 큰 명분,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되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만들고 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인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검사 출신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내쫓지를 않나 이제는 의료를 망치고 그걸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고 협박하고 강박하고 그것은 제가 내 성격상 그걸 용서할 수 없고 모든 일을 다 접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즐겁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못 하겠죠. 예, 국민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처음 소송 시작할 때에 이 정부의 2,000명 정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80%였습니다. 의사 욕하는 게 80%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거의 매일같이 냈고 또 새로운 소송을 하고 새로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의료인들이 그래서 현재는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냐? 지금처럼 일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 천천히 늘려야 된다. 점진적 정원 찬성이 64%입니다. 일괄해서 2,000명 한 방에 하자 30%입니다. 2배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되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또 가고 계실 겁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큰 병이 걸리면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 빅5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술 못 잡고 힘든 환자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죠. 전공의들이 착취당하고 도저히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수습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석 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죽는 겁니다. 중환자부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 사는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삽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4, 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다. 국민들이 그래서 나서서 이러한 의료농단을 중단하라 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날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전공의들 학생들은 돌아올 것입니다.